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두산그룹의 날이네요. 두산은 물론 그룹 계열사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두산우선주,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켓 등등인데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오늘 장의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요, 항상 말라버린 돈 이게 문제였는데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공시가 대략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두산입니다. 두산솔루스 지분을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 매각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분 18.05%, 2,382억 원에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유 지분인 35% 가까이는 4,604억 원에 함께 매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총 6,986억 원, 거의 7천억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되면 두산솔루스의 지분은 2.84%로 감소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 이 소식인데요. 앞서서 매각된 두산솔루스 자금과 이 모츠롤 매각 자금을 이용해서 약 5,800억 원 규모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요. 남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차입금을 상환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 차입금이 9천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호재입니다. 자, 두산은 두산 퓨얼셀 지분 17.77%를 취득한다라는 공시도 더해서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연료전지와 연계된 다양한 신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거고요. 국내 시장의 에너지 포트에서 확고한 중심축이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3,420억 원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했는데 하락을 뒤집고 강한 양봉의 상승 탄력을 현재 과시하고 있군요. 자, 이외에도 강원도 평창의 49만 평 규모입니다. 골프장, 클럽모 CC와 두산타워 매각이 마무리 단계이고요. 또 연말까지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예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구조 정도 마무리되고 총 3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참고로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1조 원 정도 희망 가격을 내세웠다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은 상한가 같습니다. 두산 우선주 장중 28%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는 장중에 51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두산 솔루스 장중 20% 가깝게 오르기도 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있었는데 10% 하락세를 뒤로하고 이 낙폭을 꽤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켓 등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비고비 험난한 과정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지난 날이었는데 돈 되는 건 다 팔아보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핏줄을 떼어놓는 아픔도 겪었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래도 살 길을 찾자라면서 주변 정리를 착착하는 중이고요. 자,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을 더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명예 찾기 이제부터인 것 같네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다시 열렸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4시간 듣기가 가능한데 팟빵과 팟캐스트로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러면 주식공장 이제 가동 시작이 됐고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시장의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스튜디오 올 때까지 비가 좀 내렸죠.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웠죠 오시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네. 오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행히 어느 정도 비껴갔으니까 그나마. 피해가 조금 줄어들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제. 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약간 비껴가서는 다행입니다. 네. 내일까지 좀 만전 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좋은 또 특징주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옥석가리가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재무 리스크 우려에서 벗어난 두산을 비롯해서 그룹주 강세로 전 채널에서 다뤘고요. 삼성전자 역시 버라이즌 계약 소식도 있었고 한샘과의 협약 소식도 있었고 전 채널에서 다뤘습니다.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승인 소식 때문에 수젠텍 상한가까지 갔었죠.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 MTN이 분석을 했고 정책 모멘텀이 서린 동국 SNC,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이마트, 대웅제약, 세진중공업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LS전선, 이마트, 한국금융지주, 예스24, 이마트는 결국 좀 같았죠. 매일경제TV가 하나솔루션, GS리테일, DB하이텍, MTN이 EDT, 세진중공업, 현대에너지솔루션, S&T모티브, 넷마블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경제 채널의 특징주 옥석가리기를 해봐야 되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비슷한 움직임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특징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있다면 저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역시 보여집니다. 정책, 예. 그 종목들이 역시나 대다수 특징주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늘 호재가 하나 있었죠. 주가 상승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호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 경제 방송사에서 삼성전자를 특징주로 뽑았던 것 같고 마지막은 역시나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이 전반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특징주로 꼽힐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게 보여지는 오늘 특징주 모습입니다. 네, 요즘에 변동성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개별 종목으로 이슈는 또 잘 챙겨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 프로그램 이게 더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중에서 네.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봐보면 더 의미가 있을지 가볼까요? 예. 역시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되 저는 네. 사실 약간은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예. 사실 두산 퓨얼셀이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네, 26%. 예, 이게 예.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시간 외에서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이 열린과 동시에 두산그룹은 물론이고 두산 퓨얼셀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주가가 완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해석을 단순하게 우리가 재무적 리스크가 완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르게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정말 매도 안 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주가 약세를 그리고 기업 가치를 희석시키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3,420억 네. 원이었는데.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증자는 비록 시행이 되었지만 하루 만에 사실상 어때요? 자금을 모두 조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적어도 시가보다 월등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퓨어셀과 같은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종가가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두산퓨어셀을 계속해서 봐도 괜찮아요. 예전에 그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종목들 이후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2018년에 상신 EDP라고 하는 종목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KNW,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시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유상증자는 하나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두산퓨어셀도 지금 매각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했던 3조 수준의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최근에 두산그룹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퓨어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상승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각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만큼 두산퓨어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걸 보니까 3,420억 원의 유상 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등세, 이거는 신성장 동력을 장착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수소 연료 시장은 시장에서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 그린뉴딜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완화라고 하는 또 다른 호재가 겹친 거예요.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좋습니다. 예. 전기차는 최근에 약간 좋지 않죠. 테슬라의 주가 약세가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린뉴딜에 따른 수소차들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한 상황에서 두산퓨어셀, 발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만큼 아마 주가 흐름 조금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수소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대표주의 위상이 더욱 빛날 수 있을지 두산퓨어셀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6거래 연수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장대 양봉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한국경제,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뭐 쉬지 그런- 않고 오르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융주가, 그중에서도 증권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언가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그게 시장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최근에 증권주 흐름이 꽤나 괜찮은 것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0위권 내에서는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 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240일 신고가를 최근에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경신을 했던 종목들이고, 반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은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네.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얼마 전이었죠. 카카오게임즈 IPO에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참고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수료 수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딜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IPO인데, 지난해부터 IPO가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실적 부분에서의 강화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와 또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시장도 의외로 지금 괜찮아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1.5% 그래도 하락 마감했는데, 다행히 오늘 시장이 괜찮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타나는 변동성 확대 중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번 주 시장이 꽤나 괜찮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충격을 모두 많이 할 것으로 이번 주요? 네. 예.
보여지는데 이유는 단순하게 수급, 현물이나 선물이 아니라 오늘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한번 보세요. 참고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큰 수익을 위해서 포지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모두 청산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것은 철저하게 옵션 만기 전까지 청산을 해야 돼요. 그게 뜻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점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증권주들이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한국 금융 지주가 오늘 시장 앞으로 며칠간의 시장 상승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종목이 약 8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더 갈 거라고 봐요. 코스피 지수가 2600, 저는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 10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만큼 네. 한국금융지주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언급을 살짝 해주시긴 했지만 하반기 IPO 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도 무르익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장중에 기록을 했고 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만 8천 원 선이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역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의 힘도 좀 이렇게 좀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오늘 날아가고 있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이슈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뭘 네. 또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아마- 이거는 뭐 장 전부터 공시가 예. 막 한샘, 또 네. 버라이즈 막 예. 튀어나왔죠. 예. 다 좋아요. 네. 좋은 것들만 다 남았어요. 네. 그런데 네. 주가는 의외로 안 움직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거나 8조 원 수준의 5G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매우 큰 금액이죠.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2분기 기준 의외로 괜찮았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시장도 좋은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안 가는 것일까? 단순하게 지난 3월 코스피 지수가 크게 폭락을 하였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총 비율 상위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비율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20%예요. 다른 종목들은 기껏해야 3이나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 다른 종목들의 시총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증시 의존도가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덜 상승하는 것. 베타 계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베타 계수가 언제나 1이 넘어갔던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통계적으로 결과값을 구하면 1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시장이 매우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분만큼 그 상승률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히려 다른 종목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더욱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적도 좋고 또 수급도 괜찮고 시장이 괜찮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기는 힘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이 더 좋다 보니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거리가 어쨌거나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56,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안에 코스피가 한 2,600까지 간다라는 가정 아래 6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전 삼성전자 할 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요? 네. 지난 1월 20일 기록한 62,800원 쉽게 돌파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예. 시장이 매우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말 그대로 대마불사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더욱 보시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동학 개미님들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 좋아도 뭐 네. 공시도 좋고 수급도 좋고 뭐 체력이 좋아도 그들만큼은 상승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포트 전략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라는 유의사항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잘 갔으면 좋겠죠. 이 종목 예, 1인데 이 부분 좀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이 삼성전자 이슈까지 더해봤습니다. 이슈메이커 세 종목 함께해봤고요.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슈에 숨겨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이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함께 해서 이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희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기대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네네네, 인사 한 말씀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면은 이렇게 참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에서 잘 투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혹 조금 마음이 좀 안 드신다 하더라도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수정을 좀 하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공장이 주공 시청자분과 저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서 아주 적임자를 찾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대표님 오늘 그럼 네네.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네. 오전장은 약간 기가 죽어 있었는데 네네. 쭉 또 기지개를 피면서 이거 계속 이제 상승할 건가 또 이런 기대감을 주기도 하면서 네네네. 아니야 또 변동성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또 겁도 나기도 하고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표현해 드리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뭐 개미 투자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네. 요즘은 아닙니다. 스마트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스마트가 유동성. 붙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이 오늘 빛나는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두 지수가 양지수가 강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아름답다고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린 뉴딜 테마 또는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증폭이 되면서 그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강세 업종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세게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진단 키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좀 부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풍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특히나도 좀 부각이 좀 됐던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유식 해상풍력 업체에 대한 그린 뉴딜 수혜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울산시 2030년까지 6기가와트 해상풍력단 조성 이런 부분에서 세진중공업이 주목한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뭐 동구 SNC, 스페코, 대한전선, LS 강원전선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송전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발전 건설 비용의 32%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전선 쪽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이제 날도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이런 걸 좀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가 나와야 되는데 수젠텍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상한가. 예. 결론적으로 CGN 같은 경우는 아직 흐름이 약합니다만 CGN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바디텍 매드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관련된 풍력 그리고 진단 키트라 하더라도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재무적 안정성과 매출액과 수익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 회사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풍부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특징주 좀 보면은 뭐 녹십자 웰빙이라든가 유니테스트, 두산 퓨어셀,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가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유상증자 했죠. 3,042억인가요? 악재. 네. 그런데 성장성, 부각, 그리고 K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은 수혜주로서 호재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유상증자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하고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서 되게 의아하면서 좀 해석하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거의 22%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좀 떨어진 거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점점점 떨어진 상태에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그러면 호재가 있어서 반영된 거 오케이. 네. 근데 유상증자 3,420억 주식까지 희석된다는데 뭐지? 빨리 위험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불나방처럼 보지 마시고요. 흐름에 대응하시되 그런 법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해 안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재벌들은 리스크를 안 가져가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 네네. 부분에서 강조점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뭐 풍력, 수소, 연료, 태양광 이쪽으로 지금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테마주 이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급등한 이후에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스스로 잘 던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제 오후장을 봐야 됩니다. 예, 이 정도쯤이면 오늘 좀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는데. 네네. 예. 뭐 개인들의 되세요? 엄청난 뭐 유동성에 의해서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 정책적인 발표들이 연이어서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 변동성이 나왔죠. 컸었죠.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 폭삭. 맞죠? 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네. 왜 빠졌을까요? 그 올랐던 그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을 거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뭐 예, 이런 거죠. 가격적인 부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오늘 휴장이잖아요. 미국의 급락이 공포보다는 그냥 경계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꼭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합니다. 일단 가격 부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달러 여건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그
서비스 지수라든가 제조업 지수 스프레드가 좀 이렇게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약달러가 지속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이후에 이익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가격 조정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좀 시장의 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익 사이클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IT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가격 부담, 약달러 이런 부분, 시세적인 그 왜 시장에 이런 가격을 갖췄는지 그런 부분 봐야 되고 네. IT 섹터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예, 오후장에 좀 살펴봐야 돼. 이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이거든요. 관심주라면은 뭐 네. 추천 종목 한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징주 중에서 우리가 조금 네. 더 추가로 점검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건가요? 이 시장에서 좀 보면은 괜찮은 종목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한 되고요. 개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만약에 없으면 뭐 하도 넘어가도 많아가지고. 됩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급적인 요소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종목명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아니고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적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사업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현 시장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치 반영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칼, 온실,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등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추후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비상장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DEM 전구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에코프로 CNG 리사이클링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연결 자회사들의 가치가 최근에 재평가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에코프로는 인적 분할 후에 재평가될 수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린니들과 2차전지 콜라보. 두 번째는 그린니들 수혜 전망을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의 추가적인 가치 상승에 의한 지분 가치 반영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지금 53,600원이죠. 예, 손절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손절가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예, 손절가는 43,200원. 중장기 관점에서 43,200원만 하회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61,000원까지 보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성향에 따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5일선 정도에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바람직한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에코프로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기관의 매수세가 1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하루 제외하면은 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또 들어왔던 흐름들이 네네. 8월부터 네네. 또 잡히고 있어서 수급적인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참고해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오늘 지금 시간 지나봐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네.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짧게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대단한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6만 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잘 가는지 저희가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셨고요. 매일 이제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이제 마지막 코너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저희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은요,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몸도 무거울 것 같고 요즘에 집콕을 또 많이 합니다. 집에서 또 점심 드시고 나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기분이 처질 때 과장님은 어떻게 업시키는지 궁금한데 네. 표정을 좀 풀어주시고 네, 궁금해서. 네, 사실 네, 뭐 제가 네. 이렇게 기분이 다운된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 기복이? 이제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네. 뭐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져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뭘로 만회할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먹는 걸로 보통은 좀, 먹는 걸로. 네, 네. 맛있는 걸 먹으면 또 매운 매운 거? 걸 먹으면 매운 거? 네,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네, 그렇기는 하죠. 네. 장만 좀 튼튼하다면. 네. 그렇죠. 그래요. 나름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 있을 텐데 김영규 과장님은 매운 걸로 기분을 업시킨다라고 했고 주식공장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뭔가 화끈하면서 시원한 쿨레 진동 나는 이런 또 방송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해주실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지.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는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관심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우선 이데일리TV는 서울제약, 셀리드, 호텔신라, SK, 효성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가온전선 LS, APS홀딩스, 솔트룩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석했고 매일경제TV는 미코, 아프리카TV, 서진시스템, 경동제약, 한국바이오젠, 하나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MTN이 아이텍, 일진다이아, 삼성전자, 이지케어텍, 일진홀딩스, 삼성생명, 서울반도체 선정했네요. 네, 김현경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선 1위 채널을 골라볼 거예요. 네. 예, 어떤 게 마음이 드셨는지. 오늘은 사실 가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는 매일경제TV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요만큼 나은 그 이유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그린뉴질과 관련된 종목이 2종목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통신 장비 종목이 또 한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정동제약, 한국바이오젠 좀 골고루 좀 업종이 많이 분포화되어 있고 오늘 또 괜찮은 오늘 또 주도를 하는 그런 업종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네, 오늘 매일경제를 가장 좀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3개사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최저는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중에서 요즘 다들 4위를 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묻어가시는 건가 싶긴 한데 다음은 좀 4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1위 그리고 4위는 비슷비슷했다. 네. 2등은 2, 3, 4등은 비슷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 종목 관심주를 선정을 해볼 텐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그래도 괜찮았는지. 그래도 어쨌든 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빠른 거는 목요일부터 이제 강한 그런 시세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오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매일경제TV에서 오늘 말한 이제 미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코. 네, 미코라는 종목. 오늘 급등세 뭐. 네, 현재 괜찮네요. 2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코는 굉장히 좀 재밌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에 이제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로 수소를 생산 촉매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제 나온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굉장히 똘똘해요. 또 자회사를 이제 지금 상장 주식에 있는 코미코라는 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코미코. 네, 예. 코미코라는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장 대기 중인 지금 코넥스에 있는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예. 미코 바이오메드는 이제 진단 키트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모 청약을 이제 이 9월달에 진행을 하고 10월 초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코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주이고 뭐 IPO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설 법인 이 국산화 기반 매출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24%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나요? 제가 뭐 준비할 때는 이 예.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거군요. 네, 10% 중반 정도에서 이제 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또 워낙에 이쪽 섹터의 종목들이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오늘 또 굉장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업도 똘똘하지만 자회사들이 굉장히 똘똘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탄력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가는 모습도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약간 이제 1등주가 아닌 좀 뒤처진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생기고 있죠.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삼명엠텍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일단 한 바퀴 좀 도는 그런 느낌이죠. 대장주는 뭐 당연히 CS-윈드, 뭐 CS 베어링 이런 풍력 대장주, 뭐 유니슨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네. 키 맞추기 관점에서 뒤따라간다라고 보고요. 보통 이런 흐름이라면 일단은 뭐 나중에 더 갈 수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뭐 K 지수가 오늘 이제 발표가 돼서 예. 뭐 BBIG라고 해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까지 이 관련된 지수들이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종목들은 이미 나왔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을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단기적인 고점은 좀 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물론 미코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들어가 가셔야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군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 시 눌림목이 나와서 이 종목에 예를 들어 최근 고점이 이제 18,5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만 원 아래에서 또 이제 19,000원 정도 2만 원 아래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가격은 좀 무리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거래 연속 상승했거든요. 현재 24% 넘는 급등세 50주 신고가 기록한 미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신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으려나요? 네, 이제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역시 가장 피해받은 쪽이 당연히 항공, 여행, 면세겠죠. 그쵸, 그쵸. 네, 이쪽이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 세 업종 중에서는 면세점이 가장 그래도 회복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예.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미 7월 달에 면세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6월 달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중국의 따이공들이 더 기업화돼 가지고 한 사람이
사는 그런 수량이 훨씬 늘어났어요. 기업화됐어요. 네, 더 기업화돼서 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9월 달에 중추절, 우리의 추석이죠. 중추절, 그다음에 이제 국경절 10월 달에, 11월 달에는 광군제. 이런 각 달마다의 이벤트, 굉장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벤트 전에 면세품을 이제 선취매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00명대 이제 초중반대로 이제 좀 잦아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코로나는 좀 잦아들고 오늘 좀 전에 나온 뉴스는 뭐 중국의 시노백이라는 이 백신 개발 회사가 임직원들 3,000명한테 지금 이제 접종을 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크게 없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백신이 나올 수 있다. 3억 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백신 개발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리스크는 점차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세는 이미 바닥을 쳤고 그리고 또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내려줬어요. 예. 그 부분 역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비행기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정 부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이 상품이 나왔대요. 비행기가 내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네. 제주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이제 네. 그 비행 조종사 입장에서는 네. 일정 부분 조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그게 있고 운행 시간을 네, 그런 게 늘려주는 있고 파일럿에게.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예. 또 그걸 타는 그런 이제 소비자는 갔다 오면 이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약간 기분을 내는 그런 상품도 지금 나오면서 불티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어떻게 있죠. 해서든지 굴리려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호텔신라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외죠. 지금 기관들이 최근까지 4거래 연속 매수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호텔신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200일선 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은 뭐 11만 원이지만 거기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한 8만 5천 원에서 이제 9만 원 레벨 요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세 번째 관심 종목 가볼게요. 세 번째는 LS인데요. 네. LS 역시 그린 뉴질로 지금 굉장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죠. 자회사로 이제 LS 산전,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비상장에서는 이제 LS 니코동련이라는 회사가 있고 LS 전선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쪽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린 뉴질과 관련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낮고 하지만 접근이 지금 가격은 아니다. 다시 오늘 한번 이 종목 신고가 역시 됐으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역시 6만 원 아래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과장님의 관심주예요. 들어볼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에서 찾아봤고요. FST라는 종목입니다. FST. 네, 이게 영어로 이제 FST예요. 그걸 한글로 이제 한글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굉장한 시세를 냈습니다. 거의 네. 4만 원 부근까지 상승했고 지금 2달 이상 거의 3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국내 1위의 펠리클 생산업체입니다. 이 펠리클은 이 포토마스크 오염 방지 부품이고요. 국내 MS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시장 점유율이 꽤 높네요. 독점이죠, 거의. 예, 네, 80%면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서 이제 EUV 장비를 이제 쓰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이제 뭐 디램이나 이쪽이 이제 EUV 장비를 점점 이제 확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펠리클 관련된 성공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SML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EUV를 독점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고요. 거기에 있어서 펠리클 선도 업체는 일본의 미찌 케미칼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2019년 5월 31일 EUV 펠리클 관련된 기술 협약을 ASML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FST가 도전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거의 완성 단계로 좀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규 라인 중국의 시안과 평택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 그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동사도 같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EUV 이 펠리클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거의 주가가 4만 원까지 간 거기 때문에 예. 일단 1차로 너무 거의 10배가 왔어요. 주식이 바닥에서 거의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식이 좀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4만 원 부분까지의 랠리가 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모멘텀은 삼성이 평택 공장의 신규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3,000원 부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이지만 4만 원까지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UV 극자외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생태계의 기대주라고 합니다. FST까지 저희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 주간 또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내일도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